최근 3연패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온 뒤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도 독감 예방,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얼주가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얼주가 이 추위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줄임말이죠. 한 커피 전문점의 겨울철 판매 현황을 집계했더니요,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이 4잔 중에 3잔꼴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파에도 아이스 음료만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요. 일부 외신에서 한국인들의 얼주가 사랑을 알리면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건 더 빨리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이걸 또 빨리빨리 문화와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건 오히려 중장년층들에게 익숙한 과거 삶의 속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요즘 우리가 들고 마시는 거, 우리 식탁 위에 놓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 K-팝과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파에도 아이스 음료를 들고 마시고 아이돌 스타들 따라서 얼주가 대열에 끼어들다가 자칫 배탈 나진 말아야 할 텐데요. 네, 참고로 저도 얼주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은 좀 따뜻한 커피가 좋겠죠? 11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얼주가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것도 약인가 봅니다. 치약을 비롯한 구강 건강과 관련한 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한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의 소식과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주목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의 이 도시가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을 하고 있죠. 네, 내일 이곳 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서울 다음 국내 최대 도시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여기를 한 2년 조금 넘나? 2년 가까이 살았는데 바다가 참 좋죠. 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좋겠네요. 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버섯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식재료로 활용되던 버섯이 가죽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되나요? 네, 동물 가죽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더욱 주목받고 있게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전화 연결로 이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먹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버섯은? 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를 개발한 데이요. 이번에는 민간 협업으로
버섯 가죽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버섯으로 가죽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버섯의 뿌리 부분인 균사체는 실처럼 가는 균사가 그물망처럼 치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산업용 소재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다른 버섯보다 생장 속도가 빠르고 균일하게 자라는 영지버섯 균사체는 농산부산물인 톱밥 위에 면세물을 놓고 여기서 균사체가 자라도록 배양했습니다. 그리고 자란 균사체만을 수확을 해서 수분 처리 등 가공 공정을 거쳐서 버섯 가죽 원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왜 버섯으로 가죽을 만드는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물 가죽은 동물성 단백질을 변성하는 가공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화학약품과 물을 사용하고 많은 양의 고형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버섯 가죽은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도 줄이고 말 그대로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요.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이 기술은 현재 특허 등록을 마쳤고요. 가죽 전문 회사와의 세부적인 상품화 협의를 거쳐 손가방과 액세서리 등 다양한 버섯 가죽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죽 소재 외에도 버섯 균사체가 포장 소재, 완충제, 건축자재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농가 관련 업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정보 알려주시죠. 네, 오늘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그의 기간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온은 오늘부터 추워져서 내일 아침이 영하 8도에서 5도, 낮에는 1 내지 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환절기라 낮과 밤에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겨울철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네, 현재 벼 보급종 종자의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인데요. 벼 보급종 종자 신청 시 주의할 사항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단위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입니다. 네. 그 시도 단위 신청 기간과 전국 단위 신청 기간이 다르네요. 그 종자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국 단위 신청 기간에는 시도 단위 신청 기간에 남은 물량을 중심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품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 단위 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종자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품종과 품종의 특성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급종 종자 확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를 하시면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급종 벼 종자 미리미리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나기에 들어가는 마늘과 양파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겨울나기에 들어가는 마늘과 양파는 특히나 배수로 정비를 잘 해주셔야만 토양 가습에 의한 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솟구쳐 올라온 마늘 양파는 잘 눌러주시고 뿌리 부분이 완전하게 땅에 묻히도록 흙덮기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양파의 정식이 늦어진 포장은 동해 예방을 위해서 부직포나 유공비닐 등으로 이중으로 피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논에 양파를 재배할 경우 11월 중순 이후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부직포로 이중 피복을 하고 아주 심기 10일 후에 고정핀으로 2 내지 3m 간격으로 고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마늘 양파 따뜻하게 관리해줘야 겨울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등 시설 채소 관리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설 채소 재배할 때는 시설 내의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교차에 의한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창과 천창 개폐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작물별로 저건 관리에는 매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딸기, 토마토 등의 과채류는 야간 최저 온도가 1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고요. 상추, 시금치 등의 엽채류는 8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이나 습한 날은 물 주는 양을 줄여서 주고요. 관수용물은 미리 받아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입에 쓰는 약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구강 건강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진짜 치약뿐입니다. 근데 미처 약이라고는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약입니까? 먼저 농담 같지만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치약의 약은 약이다. 정말로 예. 약이라서 그 치약이 붙은 거고요. 이게 양치할 때 그냥 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래 의미는 정말로 치아에 바르는 약이라서 치약인 거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치아에 바르는 약.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양치의 목적을 사실 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건데 양치할 때 그냥 이에 낀 것 좀 빼주고 그냥 치카치카 몇 번 하면 되는 그쵸.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양치질이라는 거는 이물질 제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당연히 빼줘야겠죠. 예. 근데 예.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막을 없애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치아에다가 치약을 잘 펴발라주는 게 하나. 그 두 가지가 원래 양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치아에 펴바르면 물로 헹굴 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넘어갔군요. 예. 아니요. 근데 정말 네. 딱 그 의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에 가까워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치약도 약이다. 네. 근데 그 기능성 치약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치약 양치질을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세균막을 없애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되게 바쁠 때 설거지를 좀 오래 놔두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요. 싱크대 설거지 하려고 놔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죠. 남자 혼자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데. 네, 갑자기 발끈. 예. 남자 혼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 설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저도 그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두면은 이제 그릇 표면에 막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래 있죠. 두면은. 네. 그래서 뭐야 약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딱딱해지죠. 예. 이게 사실은 세균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둥지를 틀고 네, 그래서 세균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약간 자기들 마을을 만든 거에 가깝거든요. 예. 이런 거를 영어로는 바이오필름, 우리말로는 세균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치를 오래 안 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에도 이제 우리가 설거지 오래 안 하고 둔 것처럼 세균들이 이렇게 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얘들이 이를 썩게 만드는 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잇몸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얘들이 그 이 밑으로 자꾸 파고들어서 그걸 잇몸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가 붓고 자꾸 아프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능성 치약을 쓰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치약에 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성분은 불소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죠. 많이 들어봤죠. 네, 불소가 중요하다 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우리가 이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이제 이게 벗겨지거나 깨지고 이러면은 이제 이가 시린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범랑질, 이제 영어로는 에나멜이라고 하는. 에나멜. 네, 에나멜이 더 들어봤어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썩으면 이제 거길 떼어주는 게 보통 치과 치료들인데 여기를 단단하게 강화해주는 성분이 바로 불소입니다. 에나멜을 강화해준다. 네, 겉에를. 그러니까 이제 치약을 잘 발라주면은 그거를 치아가 흡수해서 이제 치아가 단단해진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양치하면 다 헹구지 않냐? 네. 당연히 헹궈야죠, 그렇죠? 그렇죠. 헹궈야지 않으면 이물질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미리 잘 헹구고 이제 그냥 솔로만 양치를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치약을 짜서 그다음에 양치를 하고 이제 거품이 좀 덜 나는 종류의 그런 치약들이 있거든요. 약국에도 파는 그런 치약들이 있는데 좀 비쌉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거품이 안 나면 사실 그냥 조금 뱉어만 주면은 별로 거부감이 많이 없습니다. 입에서. 그래 그런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 전에라도 최소한 밤에는 양치를 그렇게 거품 덜 나는 치약으로 해서 하고 그냥 뱉기만 하고 이거를 그냥 달아. 처음에 그래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연고를 바르고 손을 씻진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솔로 양치질을 하고 입 잘 헹군 다음에 다시 치약 발라서 양치를 하고 그거는 그냥 좀 찝찝한 처음에는 어색해서 찝찝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자는 게 흡수돼서 치아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치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요. 지금까지. 와. 그래서 양치도 우리가 그 세균막을 흐트러뜨리는 거는 이제 칫솔질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는 이제 치약을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치약도 약이다. 이래서 정말 약인 겁니다. 저는 심지어 그 치약이 입에 남으면 안 되는 줄 알고요. 헹군 다음에 그냥 칫솔로 또 했어요. 다 긁어내주셨군요. 약을 바르고. 한마디로 바보짓을 한 건. 그러니까 이걸 네. 깨끗이 한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치약 바르기 전에 좀 더 미리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치약들은 거품이 많이 나는 종류이기 때문에 그건 잘 씻어줘야죠. 안 그러면 세제가 입안에 남아있는 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네. 되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기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원래 목적인 불소다. 네. 근데 구강 건강하면 또 이제 잇몸이 붓고 아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프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양치를 사실 좀 제대로 안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열심히 양치했는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잇몸에 가까운 치아 부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거기 세균막이 생기면 걔들이 잇몸 안쪽으로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세균이 자꾸 닿으면 어떻겠습니까? 염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잇몸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치를 할 때 보통 치아 제일 윗면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쪽에 열심히 하고 힘을 주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잇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쓸어내듯이 비질하듯이 이렇게 잇몸 밑에서 이제 치아 표면 위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쪽이 잘 청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잘 안 닦이는 부위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세균막이 오래되면 거기에 치석이라는 게 생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거기가.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양치질을 해서는 칫솔질로는 씻겨나가질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되게 힘을 빡빡하게 주고 엄청 빳빳한 칫솔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오히려 이가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후라이팬 씻을 때도 쇠수세미로 막 문대면 이건 되죠. 코팅 다 벗겨지고 안 좋잖아요. 예. 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치과를 꼭 가셔야 됩니다. 치과에서 가면 막 비싸게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치과 가면은 그렇게 치석이나 이런 거를 또 손이 안 닿는 부위를 제거해주는 스케일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는 나라에서 보험이 돼가지고 맞아. 1년에 한 번인가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5,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좀 더 하겠다면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돈을 아끼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잇몸이 엄청 심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 스케일링 매년 받아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또 이제 구강 건강하면은 입냄새, 냄새 난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는 혹시 약이 있나요? 이거 아니면은 가글을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그 입냄새가 난다고 하면 가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유가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게 이제 보통은 입에 특히나 이 사이에 있는 그 음식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게 계속 놔두면 좀 썩거든요. 그 안에서. 네. 그러면 냄새가 난다. 요것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분명히 양치를 잘하고 이에 뭐가 낀 것도 없는데 자꾸 냄새가 나. 이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건조해지면 그렇습니다. 입속이. 입술이 건조하게 바싹 마르면 세균이 자라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침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건조하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좀 바싹바싹 마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물을 참 많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또 물이네요. 네, 근데 이제 하루에 몇 리터씩 마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꾸준히 입이 좀 마른다 싶으면 마셔주면은 그런 게 좀 줄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틀니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틀니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 틀니도 양치한다. 안 됩니다. 오. 그러면은 틀니 표면에도 이제 상처가 나거든요. 칫솔질을 하면. 그럼 거기 세균이 끼면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틀니도 이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물에 풀어서 담궈 놓는 게 좋지. 거기 칫솔질하면 상처 나서 또 거기 때문에 세균이 생직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예. 양치만으로 어쨌든 해결할 수 없다. 듣다 보니까 양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네네. 생각보다. 또 그 입의 안에 입 네. 안쪽에 헐었을 때 바르는 약. 그 면봉으로 찍어 바르는 그 약. 이거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 저희가 네.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네. 브랜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땡땡칠 그 네네네. 공포의 약 네. 바르시는 거 바르면 부위가 하얗게 일어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정말 그 피부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가 구내염이라는 게 생기면 사실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강은 워낙 이제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상처난 걸 빨리 죽여버리면은 거기서 새로 새살이 돋아서 낫는다. 이런 원리라서 굉장히 아픈 건데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른 약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미. 그 아픈 땡땡칠 말고 네. 그 이제 연고처럼 바르는 약도 있고요. 각을 하듯이 헹구는 약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예 스티커처럼 붙이는 약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약국 오시면 항상 약간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세요. 약사님 저 무슨 약 주세요. 그래서 저 구내염 생겨가지고 땡땡칠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네, 우리는. 약사들은 그러면 땡땡칠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약을 권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약사님 제가 구내염이 생겼어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 많이 쓰셨죠 땡땡칠 근데 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하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가서 대뜸 어떤 제품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 제품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네. 법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약사들도 더 권하기 힘들기도 하니까 약간 아쉽네요. 그 네, 부분은. 그런 거는 약국 이용 팁이 증상을 얘기하시는 게 좋다 제품보다는. 그러면 새로 나온 약 같은 것도 그렇게 소개시켜주기가 쉬우니까.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네. 판단을 하는 게 그 입에서도 혹시 흡수되는 약이 있나요? 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술을 빨대로 먹으면 빨리 취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강이 아까 재생이 빠르다고 했는데 다른 특징 하나가 흡수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입이요? 네, 그래서 술을 빨대로 먹으면 소량씩 입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걔들이 흡수가 빨리 돼서 빨리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먹어서는 보통 흡수되는데 1시간, 2시간 정도까지도 걸리거든요. 약을 먹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고 최대한 빨리 흡수되는 그런 약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중요한 네, 거. 예.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심근경색 치료제를 상비약으로 꼭 구비하도록 해두거든요. 처방을 해주십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옥새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은 이거를 환자분들도 이제 평소에 약 먹던 방식만 생각하시니까 그냥 꿀떡 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흡수가 늦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혀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만히 녹여두면은 혀 밑에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증상도 완화시키고 정말 잘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약은 무조건 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걸 잘못 드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복용법에 따라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네, 거네요. 그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꼭 그 정도 응급은 아닌데 좀 응급한 경우라고 할까요? 네. 이건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에서 흡수가 빠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제품들도 네. 있다. 그 필름 형태로 된 것들 그렇게 뭐 응급이긴 하죠. 그것도. 그럼요. 네. 상황에 따라 응급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약사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약을 평소에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빨아먹는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탕처럼 된 거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가 목이 아플 때는 사실 목에 바로 진통제가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보통 알약으로 된 걸 삼키니까 그럼 그것도 흡수가 전신으로 되기도 하고 목에만 집중이 되지 않는 그게 있으니까 사탕처럼 빨아먹는 그 진통제를 먹으면
이제 침으로 조금씩 녹아서 계속 목으로 넘기니까 바로바로. 목에 바로바로 이게 효과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목 감기 심할 때 저도 코로나 때 이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목이 너무 붓고 힘들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구강 건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만든 대표가 회사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언제 또 해임됐다가 저는 해임된 걸 몰랐는데 아마 올해 뉴스 중에서 이 네. IT 관련된 뉴스 중에서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마 올해는 인공지능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인공지능을 이끈 거는 죄송합니다. 이끈 거는 챗 GPT잖아요. 그래서 이 챗 GPT를 만든 사람이 샘 올트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또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해고가 됐다가 다시 복귀를 한다 이런 일들이 일주일 사이에 쫙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제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몰랐을 만하네요. 네, 일주일이면. 그래서 너무 짧은 사이에 확 가니까 사실 지난주 저희 월요일날 방송할 때 그 전날 해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로 해가지고서 방송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제가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일인지도 봐야 되는데 물론 카드라 등등은 하루 만에 당연히 나왔지만은 정확한 이유나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복귀를 할지 다른 데로 이직을 할지 혹은 창업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기다리다 보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답이 나왔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해임되고 나서 바로 여러 가지 추측이 좀 난무했어요. 첫 번째는 챗 GPT가 너무 뜨다 보니까 이 대표가 너무 유명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이거예요.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네, 돌아다니기만 한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손정희 회장하고 애플의 아이폰을 디자인했던 조너선 아이브라고 있어요. 네, 아이브 유명한 같이 사람이잖아요. 이제 창업을 한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었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챗 GPT를 이제 디바이스 하나의 아이폰처럼 뭔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와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카드라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들도 회사 일 말고도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된다면은 뭐 경업 금지로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회사 다닐 때 항상 그랬었는데 네.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근데 회사 대표도 사실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사회나 투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해임 첫날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같은 스타일 아니야? 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잡스도 그랬었죠. 맞아요. 잘렸다가. 애플 자신의 회사한테 잘렸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이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애플을 창업한 뒤에 자신의 회사에 해고를 당하고 12년 만에 복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올트만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이제 하게 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려면은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만하고 두 명 있어요. 그래서 샘 올트만하고 구글 출신의 이제 천재 인공지능 과학자라고 하는 일리아 수츠케버 이렇게 두 명이 가장 이제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경영자죠. 이 회사를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투자를 받고 진행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이 일리아 수츠케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하는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이유도 뭐냐면은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가 너무 사람처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인류가 위험할 것 같다. 무섭다. 네, 무섭다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만두고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오픈 AI라는 회사는 약간 비영리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챗 GPT에서 돈도 받고 막 이러지만은
원래 비영리 회사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음껏 그냥 연구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같이 합류를 했으나 샘 올트만이 이제 사업을 생각보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 둘이 이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은 뭐냐면은 한번 방금 봐도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올트만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여기서 말하는 게 인공 일반지능. 일반지능. 네, 네. AGI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AGI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이 슈츠케버는 올트만에게 이 인공 일반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올트만이 그쪽으로 계속 가자고 하니까 네. 멈추자고 한 거군요. 네, 멈추자고 한 거고 올트만은 그렇게 싫겠죠. 이게 더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할 건데 우리가 더 먼저 해가지고서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해고까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결국 네 분이네요? 네, 맞아요. 야, 일반지능. 네. 거의 이게 사람과 가깝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람과 유사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챗 GPT도 굉장히 똑똑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뭐 수능 수학 시험을 보면은 못 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은 챗 GPT는 못 하는 거죠. 그냥 지식을 쌓여 있으면은 그거 안에서 빼와서 하는 것뿐인 거지. 네네. 일반적인 이제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한마디로 신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들, 이 상상력을 과거엔 불가능했는데 이 인공 일반지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은 세상을 멸망하도록 만드는 이 스카이넷 아시죠? 알죠. 네, 이런 게 바로 AG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꿈의 기술이면서도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통제가 할 수 있을 때 개발을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스티븐 호킹의 유명한 말, 인간의 진화보다 인공지능의 진화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얘기했던 일리아 슈츠케버 이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인공지능하고 내가 만든 이 인공지능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이해를 받는 느낌을 든다. 나는 이것이 느끼는 사람이 약간 적다는 것에 놀라고 구글에서 일할 때도 너무 발전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멈추고 나왔었는데 지금도 역시 무서움을 느낀다. 그다음에 내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도 얘기했어요. 아니 수츠케버님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사실 저랑 비교하자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외려 이제 그 위험성이나 두려움, 공포감이 그 사람보다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츠케버보다. 그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한다며.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수츠케버가 사실 저는 어떤 거를 정확히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이렇게 똑똑해지면 결국에는 수츠케버가 두려워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일단은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과학자의 36%가 이번 세기에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의해서 핵 정쟁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해요. 네, 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이런 자유 의지를 갖는 거는 약간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AGI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사고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무섭기도 하지만은 실업과 뭐 질병, 뭐 빈곤 같은 경우를 오히려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뭐 이런 비유도 하나가 있어요. 비유를 들으면 약간 무섭기도 한데 약간 인간과 개의 관계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개를 싫어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아끼고 이제 사랑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도로를 건설한다, 뭐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했을 때 개한테 내가 고속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 건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AGI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방금 얘기했던 인간은 인공지능인 거고 개가 인간이다라는 부분이 된다.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고 사고력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를 한마디로 인간을 배제하고서 스스로 생각하고서 결단을 내린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아직은 인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정말로 스스로 생각한다면 인간이 답답하겠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멍청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없애려고 할 때 사람이 위험해질까? 왜냐면 그들의 이제 자유의지가 만약에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우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오히려 결국.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야 이게 무슨 영화 얘기인가요? 그죠.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고 또 봐요. 아 그렇군요. 일단 무서운데 그 샘 올트먼과 과학자 일리아 수츠케버.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트러블이 있어서 그 샘 올트먼이 해고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이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일단은 이렇게 이사회에서 중에서 수츠케버가 주도를 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수츠케버랑 등등 이사진들은 대부분 다 우비어 나갔어요. 한마디로 이제 올트만이 복귀를 하면서 그들은 나가게 됐는데. 아 그래요? 또 그렇게 됐어요? 이거 완전 5일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이제 회사를 이제 갑자기 이제 아마 제 시간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11월 17일 날 화상회의를 시작하면서 수츠케버가 너는 그만둬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몇 번 뒤에 외부에 이제 공지가 나가게 됐고요. 네. 주요 투자자들도 공식 발표 1분 전에 소식을 접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이사진끼리 먼저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죠. 다른 쪽이랑 얘기하지 않고서 진행했던 거였고 그런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 올트만이 다시 회사에 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들하고 다시 이제 복직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안 돼요. 네, 또 반대가 또 일어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올트만이 또 SNS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SNS에다가 자기는 MS에 합류해서 인공지능 팀을 이끌 거다. 네, MS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를 투자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모회사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약간 내용이 웃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오픈 AI의 회사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냐. 대표를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이사진들을 전혀 사임하고서 올트만을 복직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그만두고서 MS로 갈 거다. 여기 직원이 770명이거든요. 네. 근데 750명이 동의를 했어요. 되게 신뢰가 있나 보다. 네, 그랬나 봐요. 네, 평상시에 좋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95% 이상의 직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투자사가 있고 이사진만 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자들도 있다 결국 보니까 직원이 중요하죠. 네, 자연스럽게 이 직원이 또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역전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달력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3일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빠르네요. 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하루 만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MS로 나 간다 그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충분하게 당연히 능력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언제나 이 윤리와 상업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항상 이제 머리가 아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오픈 AI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돈맛을 좀 많이 봤죠. 네, 이걸 투자도 많이 보고 실제 사용자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속 요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올트만도 자기네들은 수익을 내지만은 이게 우리가 돈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AI를 좀 더 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상업성과 이 윤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윤리만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적대시되는 이런 모양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아직 이거 또 초반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챗GPT가 원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초기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상업성 일론 머스크는 생각만 해도 그냥 상업성이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우리 회사는 이제 상업성을 띄지 않겠다. 투자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순수했던 이 병리 재단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뉴스 접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인공지능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수츠케버 말도 맞기도 한데 이분들이 작업을 안 하더라도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도 충분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거나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부산이었습니다. 8372님, 0129님, 부산 꼭 될 수 있도록 힘냅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075님이 나에게도 행운이 왔으면 합니다. 정답 부산. 저희가 드리는 게 행운까지.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677님, 네, 밝은 목소리의 오승헌님의 목소리. 내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부산에 사는 아지매입니다. 꼭 부산이 되기를. 부산 엑스포 화이팅. 정답은 부산입니다. 정답은 부산이고 제 이름은 오승원인데 원래 부산 분들이 제 이름을 다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오상원이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어쨌든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비가 오니까요. 여러분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